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3,000원, 비중 35%시네요.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42% 오르면서 49,6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사실 11월 20일이죠. 꽤나 최근에 69,500원 선까지도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주가 상황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엄 리스크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이번 12월 달에 제일 큰 악재였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있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가도 이번에 악재가 있었던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뚫고 올라오면서 실적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보니까 잘 뚫고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계엄 리스크 두 가지를 겪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오늘만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지지난달보다 그때 보던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도주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현대로템의 경우는 이제 주도주의 자리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물러나게 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63,000원이라는 가격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회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경우 회복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때 이제 현재의 주가 위치가 얼마인지는 한번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좋은 기업은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또 심장이 한 번씩 철렁하잖아요. 일단 63,0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선을 그려놓으면 이 정도예요. 여기인데 올해 초에 이 종목은 2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까지 갔으면은 한 2배 넘으면 한 3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실 때는 1차 매수를 하실 때부터 혹시나 빠지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대응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빠졌을 때 그 타이밍이 그냥 후두둑 지나가 버리니까 손절도 못하고 이렇게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부딪힐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현대로템이 과거에는 재건주로 되게 유명했던 종목인데 또 근래에는 방산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건 재료도 있고 방산 재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그런 회사라서 자, 어떤 게 또 주목을 받을지는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빠르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올 겨울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재건주가 올라가게 될 텐데 같이 동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정고점 부근 한 65,000원까지는 이번에 반등을 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고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 시청자님보다 더 높게 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5,000원이 일단은 저는 이제 고점, 뚫기 힘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저거를 뚫기 위해서는 정말 큰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야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고가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서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리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안에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내년 초 정도가 됐을 때 막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한번 칠 수 있으니까 내년 초쯤 됐을 때 수익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은 분명히 올해뿐만 아니라 실적이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이번처럼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65,000원짜리가 갑자기 45,000원이 됐어요.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좋을 때 따라붙으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회사가 괜찮으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타이밍이 좀 아쉬웠으니까 적당히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급락이 나왔을 때 잡아보는 전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계엄이라는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후로 많이 달라졌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 매수 타이밍도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장투시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내년 초쯤에 수익 구간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윗 구간에서는 조금씩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도 여전히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메가MD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4,080원에 비중은 20%십니다. 저출산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이 메가스터디의 계열사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어제 큰 상승 한번 나온 뒤로 오늘은 2.89%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2,355원에 위치해 있는데 매수가 보니까 아마 꽤 오랜 기간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 네. 메가MD 어제처럼 한 번 더 뛰어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메가MD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번 올해 흑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사교육 회사잖아요. 사교육 회사인데 이번에 여러분 수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만점자가 1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한 명 한 자릿수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수능이 좀 이번에 킬러 문항이 삭제되고 하면서 물수능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주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일자리 또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누구나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올해 개선이 많이 된 거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모멘텀 자체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도 굉장히 저점에 있고요. 차트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가격 자체는 2021년도에 7,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2,000원대예요. 가격 자체는 뭐 그때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으니까 가격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잘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자리가 한 3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은 3,000원부터 매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거는 한 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가 3,000원 또는 2,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요. 이거는 정책주로 엮일 수 있어요. 정책주. 그리고 이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경기가 좋은데 밑으로 빠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목표로 잡고 대응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여전히 실시간 채팅 상담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궁금한 내 종목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곽보영님 반갑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이시죠, 항상.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시고요. 매수가는 129,300원, 그리고 비중 10%십니다. 오늘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가 2.82% 올라오면서 134,900원인데요. 그래도 중간 정도에 잘 진입하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꽤나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11월 15일에 124,400원 보고 나서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는 시그널이 보이나 싶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지금 진입하신 거 잘하신 걸까요? 거의 매매 스타일이 이거는 개미들의 매매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외국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많이 하냐면은 남들이 이쪽에 몰려있을 때 전혀 다른 거를 좀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막판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걸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익 보기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주가가 움직인 다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움직이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조용할 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스타일의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좀 보니까 지난달에 급락을 했잖아요. 11월 달에.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사는데 외국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 조금 사고 있고 개미들은 다 던지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샀던 것들 다 지금 반대 매매 나오기 전에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거를 잘했냐 못했냐 질문하신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이거는 고수들의 매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요즘 2차전지 악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발상으로 접근하신 부분도 저는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디까지 가는지도 추가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부터 굉장히 매물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가면은 단기 투자자들은 거기서 좀 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거기서 판다 그러면 수익이 벌써 20%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쯤에서는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하는 거는 한 20만 원을 원래 넘겼었는데 요즘에 다들 이제 소심해져가지고 막 19만 원, 1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보신다면은 어쨌든 올 겨울 안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초에는 확실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잘 사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곽보영님 이 종목 정말 잘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법에 가까웠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 진입하신 거 너무나도 훌륭한 투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올 겨울 안에 빠르면 성과 나올 수 있고요. 내년 초에는 분명 좋은 결과물 안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잘 들어가셨고요.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문자 주셨을 때 한번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아마 그 방송을 놓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9,6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44%시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오를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17만 6,100원짜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9만 원에 거진 가깝고 보유 비중도 적지 않게 보이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지금 혹시 추가 매수는 고려해 보시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44% 정도 들어갔으면은 이미 좀 많이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늘리려고 하신다면은 조금 저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를 늘리실 때는 주가가 이제 뭐 확 빠졌을 때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말에 갑자기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럴 때 담는 거는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올해 실적도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라는 올해 정말 큰 호재도 나왔고 이거는 앞으로 뭐 나쁠 수 있는 스토리가 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제장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이닉스다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큰 게 항상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략을 좀 챙겨드리자면은 지금 주가를 봤을 때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은 벽이에요. 20만 원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사실 20만 원이 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0만 원까지 가서 이제 매물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자님 매수하신 뭐 18만 원, 19만 원 정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에 매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본전에 매도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 20만 원, 25만 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과 좀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한 16만 원, 17만 원에 들어가서 한 19, 20만 원에 파는 전략. 그런 전략들은 괜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가급적이면 음봉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날 말고 여기 지난주 금요일처럼 갑자기 좀 급락 나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빠질 때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 보이고요. 2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지만 지금의 어떤 주가 분위기나 상황을 봤을 때는 20만 원 돌파하는데 여러 번 두드리고 갈 것 같아요. 갔다가 좀 밀리고 후퇴했다가 또 17만 원대 힘을 모았다가 또 다시 돌파하다가 이런 시도를 한 이후에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니까 다음번에 주가가 이제 지금 어쨌든 반등하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19, 20만 원까지 도달하면은 그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세요. 많이 좀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밀린다. 그러면 17만 원대에서 비중을 또 크게 실어서 공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이라도 20만 원까지 갔는데 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돌파를 막 해서 힘이 붙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줄였을 경우에 20만 원 돌파하면은 아이들 그때 갖고 있을 걸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자리들은 돌파를 했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안착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라면은 19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많이 줄인 다음에 한번 추후를 도모를 해볼 것 같아요.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따라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정 넘어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떨어지면 좋죠. 17만 원대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대로 지금 매수가 홀딩해서 본전 매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20만 원을 뚫기가 정말 어려운 만큼 20만 원 윗구간을 목표가로 노리고 계신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 주셨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그래도 희망합니다 하신다면 음봉 시에 눌릴 때 진입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추천 전략은 19만 원 선에서 비중 크게 줄이고 17만 원에서 재진입하는 거 설명 주셨거든요. 이 전략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연락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7%시라고 하시네요. 얼마 전에 조금 더 사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2 흥행하고 언제 팔면 좋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2개인가 관련주가 있던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하고 채팅 주셨습니다. 아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종목과 함께 보시는 것 같고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3.72% 하락하면서 15,2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이거래 연속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징어 게임 2, 이 공개에 대한 기대가 많고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랑 스튜디오 둘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저도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었고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냈었고 두 번째는 드렸었는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일단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아티스트 스튜디오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지난 월요일 날에 급락을 한번 했었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일단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일단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개봉되는 날짜가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동안에 기대감도 있고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찾아보자면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그나마 제일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도 여기저기서 추천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략을 조금 이제 수정을 했던 게 예전에는 이제 2만 원 이상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전략을 좀 드렸었다가 약간 수정을 한 게 지금 17,000원, 18,000원대가 매물이 좀 쌓여버린 상태가 돼서 거기를 넘어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는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정도 일단 17,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 17,000원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자 그렇게 전략을 일단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문 주신 분도 17,000원은 어렵지 않게 도달할 거고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에서 일단 좀 챙겨보는 전략 드리고 싶고, 장투로 본다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내년에 있을 작품들까지 길게 본다고 하면은 2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17,000원, 1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도달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만한 구간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 거래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보다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이 좀 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만약에 뭐 그런 논란들이 있다 하더라도 스튜디오 쪽에서는 저는 큰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냥 편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장투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만 원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내년에 또 신작 드라마들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도 똑같이 둘 다 움직이는 거는 이정재로 가는 겁니다. 이정재 배우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오징어 게임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관련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두 종목의 차트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나이티드는 올랐고 스튜디오는 빠졌다 보니까 좀 내가 갖고 있는 게 안 가서 아쉬울 수는 있는데, 결국 두 종목은 비슷한 흐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나이티드는 오늘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갔다 보시면 되겠고, 스튜디오가 오히려 오징어 게임에 더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니까 일단 2주 남았으니까 2주 안에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 추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2 이슈로만 봐보면 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만큼 본전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장기로 길게 끌어보겠다 하신다면 2만 원까지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도 같이 여쭤봐 주셨잖아요. 이 종목 최근 상승한 뒷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와 또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 두 종목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으니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비슷하게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엑시콘 볼 거고요. 매수가는 13,000원에 비중 45%시네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44% 상승하면서 9,66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이번 급락장에서 사실 8,400원 선도 한번 봤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이 45%의 비중 꽤 많이 실으셨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손실은 있으시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고, 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지금이 뭐 겨울이라고 얘기를 좀 표현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기업이 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주가 회복은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올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 실적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던 기업이었었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적이 좋았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도 찍었었는데 2023년도에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15억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지금 1, 2, 3분기 전부 다 적자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때 정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무언가 나오지 않으면은 올해는 적자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더 이상 그래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4분기 때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8월 달에 우리가 그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9월, 10월 달, 11월 달, 뭐 미 대선, 최근에 계엄 리스크 다 지금 반영된 상태라서 여기서 더 빠질 구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많고 적자이지만 현재 주가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냥 바닥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신다면 뭐 10,000원 이하에서 사놓으면은 내년에 진짜 한 수십 프로 수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13,000원이 물론 하루아침에 도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내년 초에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아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 거기 연관되어 있는 엑시콘 이런 기업들도 한번 슈팅 구간들이 내년 초에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빨리 실적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잘 가야 엑시콘도 잘 가거든요. 삼성전자랑 더 연관성이 깊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삼성이 살아나면은 같이 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올해 겨울은 더 빠지진 않고 이제 잘 버티다가 내년 초쯤에 장이 좀 살아나고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 주가가 본전 그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잘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본다면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15,000원, 16,000원까지. 긴 여정이 될 수 있는데 장투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엑시콘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 회복은 시간 문제일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실적이 부진한 건 아쉬운 포인트입니다만 이미 실적에 대한 악재도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설명 주셨고요. 삼성전자가 잘 가야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보실 때에는 삼성전자도 함께 흐름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시콘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만나는 주식 본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유경훈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입장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